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23년도 기준으로 3,500억이었던 매출액이 지금 24년도에 5천억, 25년도 내년에 6천억, 내후년에 8천억, 27년도에는 1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거의 5배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TV의 윤성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주식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아직은 제가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꿈나무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지?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우선 저를 소개하자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여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많은 우리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또 영상 시작에 앞서 저라는 사람의 투자 성향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시장 섹터 종목을 모두 다 분석해서 저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만 그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실제 수치로 보여지는 영업이익, 매출액 등등 모두 따져보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다 따져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 기업이 실제로 커져가는 걸 보면서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업이 제가 예상한 대로 실제로 점점 더 커지는 걸 보면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단타로 3-4%의 수익만 내고 말고 누구는 2년 3년 들고 갈 생각으로 40-50%, 100%의 수익을 보고 가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저의 투자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같은지 잘 파악해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들은 모두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응원의 댓글들까지 조금 남겨주신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는 제 입장에서 정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클릭해주셔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드려요.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짧게라도 달아주시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목 분석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왜 이 기업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원래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에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거든요. 흑자 전환을 성공시키면서 내년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내후년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 모두 확인하셨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시키고 내년과 내후년으로 가면서 모두 증가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영업이익률 또한 한번 보시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올해는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내년에는 27%대, 내후년에는 37%대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 매출액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라고 하면 매년 가져올 순이익이 얼추 봤을 때 4천억대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이 기업은 이제 제약바이오 동종업계 중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주가가 싸면 싼 이유가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갖고 있는 포텐셜 그리고 그 기대감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시를 봤을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돈을 잘 벌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성공해서 돈을 벌어오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한동안 뷰티 업종도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또 유통 플랫폼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었죠? 실리콘주 같은 종목들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선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섹터고 그럼 그 중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에 성공한 기업이 또 뭐가 있나 위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 역시도 이미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또 경쟁력 자체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인데 사실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이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 미국 시장에 승인이 나서 진출을 했다라고 하지만 모든 유통 부분들이 마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력 제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뻗쳐나가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엔데믹이 진행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주가가 이제 확정된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보면서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이 기업은 엑스코플이라는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진출에 성공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 내후년에 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거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사실 올해는 아까 재무제표에서 보셨듯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이제 직전의 고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 재무제표 확인하셨듯이 21년도가 유일하게 적자가 나지 않았던 그 한 해였죠. 그때 왔었던 가격에 지금 이미 거의 다 온 상태예요. 사실 아직 거래량도 그렇게 많다고 하긴 어려운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이 9조에 육박하는 기업인데 거래대금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남들이 아직 이 기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진짜 큰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12만 3천 원대 가격은 정말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 내후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를 떠올리면서 보셨을 때 아, 저때 들어갈 걸 하면서 후회할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멀리 본다라고 하면 과장 조금 더 못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대장주에 등극할 가능성까지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얻어가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을 뿐더러 그 실적이 앞으로 계속 캐파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증권사의 예상치를 모두 온전하게 믿겠어요. 근데 그 증권사 컨센서스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뛰어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왜 유망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의 주력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뇌전증 치료제와 수면장애 치료제가 메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제 뇌전증 치료제를 우리가 흔히들 엑스코프리라고 얘기하고 이제 프로젝트 세노바메이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노시라고 하는 수면장애 치료제도 있긴 한데 사실상 수노시보다는 아무래도 뇌전증 치료제가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돈이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뇌전증 치료제라고 하면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질환인데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인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병이냐면, 여러분 간질 발작이라는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용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잘 사용 안 하려고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혹시나 모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간질 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서 자주 보긴 어렵지만 간혹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뇌전증 치료제라는 그 단어를 그냥 간질 발작이라고 부르던 그 질병의 치료제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면장애 치료제하고 뇌전증 치료제가 가장 큰 키포인트고 기업의 포텐셜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뇌전증 치료제가 이제 메인이다. 그 외에 방사능 치료제라든지 표적 항암제 같은 분야도 진출을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앞으로의 모멘텀이고 아직 지금까지는 당장 돈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당 기업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아까 제가 미국에 진출 성공을 해서 이 기업이 가진 엄청난 포텐셜이 뭐라고 했었죠? 마진율이 거의 40%대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일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효력이 좋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엑스코프리에 대해서 이 엑스코프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볼게요. 엑스코프리의 분기별 TRX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엑스코프리의 분기별 TRX 추이와 경쟁 신약 TRX 추이를 한번 보실 건데요. 이 TRX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총 처방 횟수입니다. 의사가 이제 환자에게 처방한 횟수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그래서 보시면 2022년도 꾸준히 성장하고 2023년도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2024년도에 더 성장을 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쟁 신약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2021년도 초반에 후발주자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성장 추이를 보이면서 지금은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이 경쟁사를 보시면 빈펫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먼저 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빈펫이 특허가 완료되고 나서 그 뒤에 진출한 이제 비브리액트가 시장 점유율 1위로 이렇게 쭉 치고 나가고 해서 지금은 시장 점유율 1위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엑스코프리는 이제 막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그 매출 추이도 꾸준히 증가 중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엑스코프리가 바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뺏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요. 보통 엑스코프리 같이 이제 어떤 신약이 새로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 약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약이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실제로 약이 처방을 했을 때 얼만큼 빨리 낫는지를 보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약이 얼마나 부작용이 없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대비해서 이 약이 얼마나 더 좋냐를 봤을 때 얼만큼 약 효과가 좋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정성이 뛰어나냐라는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일단 우리 엑스코프리가 효과가 얼마나
그만큼 좋은지를 먼저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보시면 세노바메이트라고 했죠. 엑스코프리랑 같은 말이에요. 2019년도에 처음 나와서 FDA 시판 허가를 득하여서 2020년도부터 미국 시장에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시장 확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판매는 2022년,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2021년 3월에 EMA 시판 허가를 받아 온토즐이라는 새 제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쭉 보시면 부분 발작 같은 경우는 전체 뇌전증 환자의 60% 정도를 차지한대요. 근데 여기에 승인된 약물은 30여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환자들조차도 기존 치료제로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효과가 있는 70%의 환자들 또한 완치가 아닌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고 발작 빈도를 낮추는 그런 발작의 형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처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에 충족되지 않은 니즈는 기존 약제에 불응하는 환자들에게, 기존 약 효과가 없는 그런 환자들이죠. 그런 환자들에게 유효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환자의 발작 소실에 따른 일상생활 회복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엑스코프리는 약제에 불응하는 환자 대상의 임상 연구에서 12주간 400ml의 투약권에서 55.3%의 발작 빈도를 감소시켰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세이즈프리, 이제 발작을 완전하게 없애는 거예요. 발작 완전 소실에도 21%의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경쟁사인 빈폐쇄 약과 비교하였을 때 10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입증이 됐다고 해요. 뇌전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발작 빈도를 줄이거나 발작을 소실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일상생활 중에 발작 증상이 있을 시에 다른 2차 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발작이 일어나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투여 양에 따라 다르지만 400ml 정도의 약을 투여했을 때 55%까지 발작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세이저프리 효과, 이제 완전 발작을 없애는 것도 20% 정도까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경쟁 약품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과가 어떻냐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어떻냐도 중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안정성 측면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보통 이 약은 아까 보셨다시피 투여량을 늘림에 따라서 효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최근 10년간 승인된 부분 발작, 이제 에드온 테라피의 헤드 투 헤드라고 해서 직접 비교할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었던 무작위 대조군 비교 임상을 통해서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간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부작용을 실험을 했는데요. 그 부작용으로 인한 복약 중단 비율이 높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나오긴 했어요. 보시면 막 100ml, 200ml 넣는 이런 저용량군에서는 1%에서 2% 정도, 그리고 400ml 정도 넣는 고용량군에서는 4% 정도 차이에 불과해서 사실 다른 약제들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졸림이나 피로, 그리고 복시 등의 부작용 비율이 위약에 대비해서, 이제 위약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다른 약품이 아니라 위약에 비교해서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많다는 점을 보면, 이것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는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점이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도 아까 보셨다시피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임상적인 이득이 높은 약물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큰 방해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어서 보시다시피 경쟁 제품에 비해서는 투여량에 대비한 약 효과가 제일 좋다는 걸 확인 가능하시고, 완전 발작 소실 부분에 있어서도 투여량에 대비해서 경쟁사 대비 효과가 훨씬 우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약과 비교한 그런 안전성 테스트에서 위약이 이 정도의 부작용을 내는데 반면 우리 엑스코프리는 100ml 넣었을 때 이 정도, 200ml 넣었을 때 이 정도, 400ml 넣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위약과 비교했을 때예요. 보시면 경쟁사인 빈팩 같은 경우에도 위약이랑 비교했을 때 위약이 이 정도의 부작용을 보인다고 했을 때 200ml 기준으로 8 정도, 400ml 기준으로 17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이렇게 비교군끼리 본다라고 하면 빈펫이 8 정도 낼 때 엑스코프리는 9 정도, 빈펫이 400 정도 넣었을 때 17의 부작용을 보인다라고 하면 엑스코프린 400ml 넣었을 때 21 정도 라고 해서 같은 경쟁사 약과 대조군에서의 비교 수치를 비교해보면 2에서 4 정도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충분히 처방해볼 만하다라고는 하지만 경쟁사 약물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더 부작용이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그 부작용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약이든지 다 부작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경쟁약에 대비해서 이제 그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사실 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가 그 약을 처방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 의사들이 처방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임상의학계의 반응 또한 매우 고무적이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란셋이라는 기관이 있나봐요. 란셋이라는 기관에서
엑스코프리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이다, 우리가 바라던 돌파구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되게 흥미로운 점은 해당 논문의 저자들이 다 이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심지어 UCB, GW 등과 같은 다른 경쟁사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과학 자문 역할을 했던 전문가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약은 새로운 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평가를 봤을 때 약효 자체가 안전성과 함께 밸런스를 따져봤을 때에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신약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보시자면, 비브리액트라는 그 경쟁사의 약물이 지금 점유율 1위라고 했죠. 근데 점유율 1위인 그 약물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격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에요. 보시면 50ml 이외에 1,500불인데 우리는 100ml 투여해봤는데 1200불로 굉장히 가격도 메리트가 있죠.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 꾸준히 맞는데, 얘는 1500불대 수준인데 얘는 이제 1200불대 수준에서 끝나요. 그래서 효과도 더 좋고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게 유의미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근데 또 가격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이 더 오래 잠겨야 된다라고 하면 비브리액트보다는 우리 엑스코프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는 처방 의사들도 늘어날 테고, 환자들도 이 약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엑스코프리 처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약값이 좀 싼 편인데 사실 가격을 좀 더 올려서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면 캐파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건 앞으로의 행보를 봐야겠죠. 파급적으로 시장 독점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빠르게 시장을 독점해 나가길 응원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오늘 지금까지 설명드린 종목은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바이오 후속주자로서 SK바이오팜을 분석해봤는데요.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리가캠바이오를 추천드렸던 걸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해당 종목 자체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로 돈이 몰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흔히 말하는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뭐 에일바이오 등과 같이 다들 이런 종목들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SK바이오팜을 보시면 최근 들어 거래량이 조금 터지고 있지만 그렇게 아직은 남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시장 점유 다 하고 매출이 잘 나와서 확정된 매출액이 나오면 얘도 다른 대장주들처럼 저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또 여러분들은 사지도 못하고 올라간 거 보면서 침만 흘리고 있겠죠. 다들 주가는 선행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미리 사려고 안 하고 남들 다 사서 가기 시작하면 그 이미 가고 있는 데에서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걸 고민해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지금 이 SK바이오팜처럼 아직 남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미리 사서 선점해두면 나중에 갈 때 저는 그냥 즐겁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다 잘 가고 있잖아요. 대장주들이 쑥쑥 커가면서 길 뚫어주고 있는데 이제 그 종목들이 앞으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쉬고 있을 때 새롭게 주목받을 다음 후속주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SK바이오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엔비디아니 뭐 TSMC니 ASML이니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시선이 잠깐 환기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꾸준하게 수급을 유지해주고 있고 앞에 대장주들이 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은 이미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쭉 몰려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도 꾸준히 붙고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시죠? 그렇게 외인과 기관들이 사들이면서 지금 조금씩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곧 이전 신고가까지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23년도 기준으로 3,500억이었던 매출액이 지금 24년도에 5천억, 25년도 내년에 6천억, 내후년에 8천억, 27년도에는 1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거의 5배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계산해보면 그때의 영업이익률은 SK바이오팜이 상장일 이후 역사상 최고 영업이익과 최고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앞으로를 보면서 투자를 해볼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당연하게도 절대적인 건 없고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차트와 거래대금 또한 관심 갖고 사보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외인들의 매수세 상위권에 올라온 제약바이오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ABL 바이오, 이미 ABL 바이오는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뭐 알테오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바로 SK 바이오팜이거든요. 내가 진짜 남들 다 제약 바이오 하는데 제약 바이오 종목 하나 잘 선택해서 좀 드라마틱한 좋은 수익률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는 SK 바이오팜이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 조금 더 못해서 27년도에 예상한 대로만 펼쳐진다라고 하면 제2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이 뇌전증 치료제로는 탑 1, 2를 경쟁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고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또 마진율조차도 또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앞으로 이렇게 제가 열심히 발굴해낸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영상 열심히 찍어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관심들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영상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돈 되는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